예를 들어보자. 오래전 일이다. 이스트먼은 로체스터 대학의 이스트먼 음악대학과 킬본 홀을 짓고 있었다. 킬본 홀은 이스트먼의 어머니를 기념하는 공연장이었다. 뉴욕의 슈퍼리어의 자회사 사장이었던 제임스 아담슨은 이 공연장에 자신의 회사에서 만드는 의자를 공급하는 계약을 따내려 했다. 아담슨은 건축가에게 전화를 하여 로체스터에 있던 이스트먼 씨와 만날 약속을 잡았다. 아담슨이 도착하자 건축가는 말했다. 주문을 원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드릴 말씀은 이스트먼 씨의 시간을 5분 이상 뺏으시면 모든 가능성이 아예 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이스트먼 씨는 엄격한 분입니다. 매우 바쁘시고요. 그러니 이야기를 빨리 마치고 나오세요. 아담스는 그러기로 마음의 준비를 했다. 방으로 안내되었을 때 이스트먼 씨는 책상 위 서류 더미들을 들여다보느라 몸을 숙이고 있었다. 이윽고 이스트먼 씨는 몸을 일으키고 안경을 벗은 다음 건축가와 아담슨 씨에게 다가오며 말했다. 안녕하세요 신사분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건축가가 소개를 한 다음 아담슨 씨는 말했다. 이스트먼 씨, 기다리는 동안 사무실을 찬탄하며 보았습니다. 이런 방이라면 일이 즐거울 것 같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인테리어 목공일을 하고 있는데 평생 이렇게 아름다운 사무실은 본 적이 없습니다. 조지 이스트먼은 대답했다. 덕분에 생각났습니다. 제가 잊어버리고 있었군요. 아름답죠, 그렇죠? 처음 만들곤 정말 좋아했는데요. 머리에 생각이 많다 보니 때로는 몇 주씩이나 방에 눈길을 주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아담스는 방을 가로질러가 벽을 만지며 말했다. 영국산 오크제군요. 그렇죠? 이탈리아산 오크와는 질감이 조금 다르죠. 맞아요. 이스트먼이 대답했다. 수입한 영국산 오크제입니다. 고급 목재를 전문으로 하는 친구가 저를 위해 골라주었죠. 이스트먼은 아담슨에게 방 여기저기를 구경시켜 주었다. 비례와 색채, 손으로 새긴 조각, 그 밖에 이스트먼 자신이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하는데 일조했던 여러 장식들에 대해 설명했다. 목공 작업에 감탄하며 방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그들은 창문 앞에 잠시 멈추었다. 이스트먼은 겸손하면서도 침착한 몸짓으로 자신이 인류를 위해 만들고 있는 기관들을 가리켰다. 거기엔 로체스터 대학, 종합병원, 동종요법병원, 노숙자 쉼터, 아동병원이 있었다. 아담스는 인류의 고통을 경감시키는데 자신의 재성을 사용하는 이상주의에 따뜻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얼마 후 조지 이스트먼은 유리 케이스를 열고 거기서 자신이 소유했던 최초의 카메라를 꺼냈다. 그가 한 영국인으로부터 샀던 발명품이었다. 아담스는 사업 초기에 얼마나 고생했냐고 소상히 물었다. 이스트먼은 진심을 담아 어린 시절의 가난에 대해 이야기했다. 남편의 여인 엄마는 하숙을 치고 자신은 하루에 50센트를 받으며 보험회사에서 사원으로 일하던 시절의 이야기였다.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가난의 공포를 떨쳐낼 수 없었던 그는 자신의 어머니가 하숙을 치며 죽으라고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돈은 벌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했다. 아담슨 씨는 더 많은 질문을 던지고 완전히 몰두해서 대답을 들었다. 이번에는 사진 건판 이야기였다. 이스트먼 씨는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일하고 밤새 실험을 하며 화학 물질들이 반응하기를 기다리는 동안에 쪽잠을 잔 이야기, 또 72시간을 같은 옷을 입고 일하고 자고 했다는 이야기를 풀어놓았다. 제임스 아담스는 10시 15분 이스트먼의 사무실에 들어갔다. 그 전에 5분 이상 사무실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받았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는데 여전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조지 이스트먼은 아담슨을 보며 말했다. 지난번 일본에 가서 의자를 샀어요. 집에 가져와 베란다에 놓았죠. 그랬더니 햇볕에 칠이 벗겨지더군요. 그래서 페인트를 사서 그 의자를 칠했어요. 제가 의자를 어떻게 칠해 놓았는지 보시겠어요? 좋습니다. 집에 가서 같이 점심을 드시기로 하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점심을 먹고 난 후 이스트먼 씨는 아담슨에게 자신이 일본에서 산 의자를 보여주었다. 보기에 $1 50센트도 나가지 않을 의자였다.
하지만 수억 달러를 벌고 있는 조지 이스트먼은 자신이 그 이자를 치렀다는 이유로 그 이자에 대해 무한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극장 좌석 주문은 9만 달러 규모였다. 누가 그 주문을 받았으리라고 생각하는가? 제임스 아담슨이었을까? 아니면 아담슨의 경쟁자 중 하나였을까? 그때부터 이스트먼이 죽을 때까지 이스트먼과 제임스 아담슨은 가까운 친구로 지냈다. 인정이라는 이 마법과 같은 추춧돌은 어디서부터 놓아야 할까? 당장 집에서 시작해보면 어떨까? 집보다 더 필요한 장소, 더 무시되는 장소는 떠오르지 않는다. 당신의 아내는 틀림없이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최소한 당신은 그리 생각했을 것이다. 그렇지 않았으면 그녀와 결혼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녀가 가지고 있는 그 장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탄을 보인 지 얼마나 되었는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는가? 얼마나? 몇 년 전에 뉴브런즈윅에 있는 미러미치강 상류에서 낚시를 한 일이 있었다. 캐나다 숲 깊은 곳에 혼자 텐트를 쳐서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읽을 거리라고는 시골 신문밖에 없었다. 그래서 신문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읽었다. 광고도 읽고 도로시 딕스의 기사도 읽었다. 그녀의 글이 마음에 들어서 나는 그 글을 오래 보관하기로 했다. 그녀는 결혼하는 신부들에게 늘어놓는 훈계 따위는 지겹다고 했다. 차라리 누군가가 신랑을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 다음과 같은 현명한 충고를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첨을 잘하는 법을 가르쳐 준다는 블라디돌에 키스하기 전까지는 절대 결혼하지 마. 결혼 전에 여성을 칭찬하는 건 기분 내키는 대로 해도 되는 문제겠지만 결혼 후에 여성을 칭찬하는 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의무 같은 일이야. 개인적인 안전을 위해서도 말이지. 결혼 생활이란 건 절대 정직해서는 안 돼. 언제나 아내의 기분을 맞춰줘야 하는 법이야. 매일 잘 지내고 싶다면 아내가 살림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보려 하지도 말고 하물며 엄마가 살림하는 것과 비교하려 들어선 안 돼. 언제나 아내가 가정적이라는 칭찬을 그치지 말고 아내가 미의 여신 비너스와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의 장점을 가지고 있으면서 살림도 잘하는 유일한 여성이며 그런 여성과 결혼했으니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 사람이냐고 사람들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해야 하는 거야. 스테이크가 가죽 맛이고 빵이 새까만 숯덩어리라도 불평하지 마. 그냥 평소에 아내의 완벽했던 음식 기준에는 조금 못 미친다고만 해. 그러면 아내는 부엌에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녀의 이상에 부응하는 음식을 만드느라 자신을 헌신할 거야. 하지만 느닷없이 이 충고를 실천해 오기면 안 된다. 아내가 의심할 수도 있다. 오늘 밤 혹은 내일 밤이라도 꽃이나 사탕 바구니를 선물하라. 그렇게 해야지 라는 말로 끝내지 마라. 실천을 하라. 미소를 담뿍 담고 따뜻한 사랑의 말을 전하라. 많은 아내와 남편들이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결혼 6건 중 1건이 깨질 일은 없을 것이다. 여성이 당신을 사랑하도록 만드는 방법을 알고 싶은가? 비결을 알려주겠다. 잘 먹힐 것이다. 내 생각이 아니다. 도로시 딕스의 생각이다. 한 번은 그녀가 중혼으로 유명했던 사람과 인터뷰한 일이 있다. 그는 23명에 달하는 여성들의 마음과 더불어 그녀들의 재산을 가로챘다. 딕스가 그에게 여성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법에 대해 묻자 그는 속임수는 전혀 쓰지 않았다고 했다. 그저 여성들에게 그녀 자신에 대해 이야기해주는 것이 전부라고 말했다. 같은 방법이 남성들에게도 효과가 있다. 대영 제국을 통치했던 가장 영리한 사람이었던 디즈레일리는 말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그러면 그 사람은 몇 시간이고 이야기를 들어줄 것이다. 따라서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도록 만들고 싶다면 6번째 규칙은 다음과 같다.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중요한 사람이라고 느끼게 만들어라. 진심으로 그렇게 행동하라. 이미 당신은 이 책을 충분히 읽은 셈이다. 이제 책을 덮고 담배를 재떨이에 털고 당장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이 책에서 배운 인정의 철학을 적용해 보라. 그리고 그 일이 어떤 마법을 불러일으키는지를 지켜보라.